자, 이 문제의 핵심은 거기 뭐 이렇게 막 그래프도 나와 있고 막 질문지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 그래프나 질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녀석의 성격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암기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바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요 녀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주기적 경향성.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네모 반듯하게 주기율표를 표현을 할 때, 자, 만약 같은 주기다. 자,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커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죠. 뭐 할 때? 원자 번호가 커질 때.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이유는 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 얘기하죠? 바로 유효핵전화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같은 동족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이유는 바로 전자 껍질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도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이온화지 증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감소.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뭐 1주기라,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2주기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리튬이 있고 여기가 니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리나카루세 리베비시 노프네에서 이제 리튬부터 니온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면, 자,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 원소겠죠. 그러면 3번 원소가 리튬이고 10번 원소가 니온이니까 리튬부터 니온까지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뭐다?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그래서 전자 하나를 제거할 때 이온화 에너지 패턴인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 여기가 리튬이면 그 아래쪽에 3주기에서는 어떤 원소가 나타나요? 소듐이 나타나죠? 그럼 그 소듐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거든. 그럼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리튬, 여기 있는 소듐 똑같은 1족 원소죠. 그래서 리튬, 소듐 모두 1족 원소인데 그 1족 원소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온화 에너지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놈하고 이놈 이온화 에너지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확실히 감소하고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패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감소.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자 배치의 영향이죠. 자, 전자 배치의 영향 어디하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4번 원소 누구죠? 베릴륨이죠. 5번 원소 누구죠? 붕소죠. 이게 각각 어디냐면 베릴륨이 2족, 그 다음에 붕소가 13족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맥니지움하고 칼슘인데
12번 맥니지움도 2족. 그 다음에 13번 칼슘도 13족이죠. 아이고 다시 바보야. 소디움 다음에 맥니지움 그 다음 얼루미늄이죠. 얼루미늄. 그래서 2족 13족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놀랍게도 살짝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어디서 감소해요? 여기서도 감소하는데 누구하고 누구예요? 질소하고 산소. 여기서는 인하고 황 사이에서 살짝 감소하죠. 자, 얘는 몇 족이에요? 15족. 그 다음에 얘는 16족. 그 다음에 얘 역시 15족. 요거 16족. 그래서 2족에서 13족, 15족에서 16족으로 진행을 할 때 살짝 감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에요? 바로 전자배치의 영향 때문이라고요. 예전 수업 시간에 전자배치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전자배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보시다시피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 실제 문제 보시면 설명하러 없어요. 그냥 이온화 에너지 대소로 ABCD가 누구인지를 인덱싱 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됐고 여기 감소, 여기 감소, 여기 감소, 여기 감소.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 써드릴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예전에 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죠.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일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계속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증가. 그래서 아래쪽에 그린 건 각 원소들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고요. 위에 그린 건 각 원소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인데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보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더 위쪽에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1번 원소가 누구예요? 1번 원소는 수소죠. 자, 수소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없고 그 다음 힐륨부터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뭐가 됐건 동일 원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최외곽 전자 개수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최외곽 전자 개수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바로 최외곽 전자 개수보다 더 많은 이온화가 진행이 될 때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아주 급격히 상승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듐. 자, 소듐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바로 얘는 1족 원소잖아.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계속 있겠지만 어디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알겠죠? 최외곽 전자가 하나인데 그 다음 전자를 떼어내면 내부 오비탈에서 전자 제거가 돼야 되니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맥니지움. 자, 맥니지움은 몇 족 원소죠? 얘는 2족 원소잖아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하면 어디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아시겠죠? 그런 패턴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잘 봐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만 그려지고 있죠. 만약에 원하면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 계속 위에다가 계속 그리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계속 그리면 이게 뭐 너무 힘드니까 두 개만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만 그렸을 때 급격한 변화가 벌어지는 건 바로 어디서? 일족 원소에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일족 원소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리튬. 리튬 보이세요? 리튬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우악 증가하죠. 그 다음 소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로 우악 증가하죠. 그걸 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얘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패턴을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그게 바로 무슨 패턴이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패턴이 됩니다. 요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기억할 마지막 얘기인데 뭔 말이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한 칸 이동을 시킵니다. 한 칸 이동시키고 걔를 Y축으로 다시 한번 평행 이동을 시키면 아래쪽 그림이 위쪽 그림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미트리트 기출 같은 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하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로부터 해당 원소가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파악하기 은근히 까다롭다고 했죠. 특히나 그림이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체를 주질 않아요. 전체를 주지를 않고 일부만 준다고 했죠. 예를 들면 요렇게만 주는 거예요. 요렇게만. 요 부분만을 주고 얘가 어떤 원소인지를 판단시키는 거예요. 혹은 이런 부분만 주는 거예요. 요런 부분만 주고 얘네들이 어떤 원소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에 대한 전체 그림을 외우고 거기서 대응시켜서 원소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추천은 내가 뭐라 그랬어? 이 그림 어떻게 그래? 이 그림을 통으로 뭐라고 그랬어? 통으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온화 에너지 문제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됐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해볼 문제는 32번. 32번 찾았어요? 32번. 자, 32번도 해보세요. 알겠죠? 32번도 이온화 에너지 관련인데 이것도 내가 볼 때 뉴월드였나? 뉴월드야. 32번도 뉴월드야. 근데 이제 뉴월드는 내가 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 지그시 생각해 보시고 뒤에 해설지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해볼 거 34번. 34번. 자, 34번 찾았습니까? 34번. 자, 34번 해볼게요. 34번. 네. 34번.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그리고, 다시.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지울게요. 이거 하는 김에 그냥 같이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지만 조금 다른 거. 바로 뭐가 있어요? 유효액전화가 있죠. 즉 최외곽 전자에 대한 유효액전화. 자, 유효액전화 학교에서 언급했죠. 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쓸 때 어떻게 써요? ZEFF 이렇게 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Effective Nuclear Charge였어. 자, 유효액전화 패턴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주기적 경향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기에선 이리 갈수록 유효액자는 어떻게 돼요? 동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자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왜? 왜?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알겠죠? 주기를 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 커지잖아. 그럼 유효액자나 커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같은 동족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유효액자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유효액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이 시험에 나와. 이거 수능에 나와. 수능에도 나와 이거.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왜? 왜? 원자 번호 커져서요. 알겠죠? 원자 번호 커져서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유효 핵전하에 대한 가장 큰 영향 누구예요? 바로 원자 번호 자체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크면 기본적으로 유효액전하가 커진다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요 이온화 에너지 변화와 상황이 좀 다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패턴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요 동족에서 달라. 이온화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온화 에너지 감소인데 그 유효액자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커져. 아주 중요해. 시험에 많이 나와. 수능에도 나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최외각 전자에 대한 유효액전하가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어떤 성격도 있을 수 있냐면 전자 배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 번호에 따라서 유효액전하를 그려보면 돼. 자, 그럼 이때 1,1에서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1,1에서 시작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누굴 거예요? 바로 슈쇼입니다. 슈쇼. 자, 슈쇼 원자 번호 뭐예요? 슈쇼 원자 번호 뭐예요? 1번이죠? 그런데 슈쇼의 유효액자는 얼마예요? 1이죠. 왜? 왜 슈쇼는 원자 번호하고 유효액자나 같아요? 바로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간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자 간 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 이유가 no 전자 간 청력. 전자가 하나뿐이니까 전자간이라는 현상이 안 생기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힐륨, 리튬 쭉 이 녀석의 그 뭐냐면은 유효액전하를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건 뭐냐? 이 누구냐? 2번 힐륨입니다. 이 누구냐? 3번 리튬입니다. 얘 누구냐? 10번 리온입니다. 얘 누구냐? 11번 소듐입니다. 얘 누구냐? 18번 알곤입니다. 얘 누구냐? 19번 포타슘입니다. 알겠죠?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 저 그림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알겠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수능에도 나와, 수능에도. 자, 이온화 에너지 증가 방식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따로, 유효액자나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디서만, 우선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이죠? 그게 누구와 관계가 있겠어요? 요거랑 관계가 있겠지. 유효액자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 뭐라고요? 원자 번호 자체.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렇게 살짝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나죠. 자, 어디냐면 여기 18쪽. 얘는 몇 쪽? 1쪽. 얘 몇 쪽? 18쪽. 얘 1쪽.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유효액전하는 증가인데 묘하게도 1쪽과 18쪽 관계에서만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왜냐? 뭐 설명을 쓰자면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바로 이유는 1조 원소의 내부 전자 배치가 18쪽과 같고 그러다 보니 전자들의 가림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자, 뭔 말이냐? 11번 소디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1s2, 2s2, 2p6의 3s1 이게 소디움의 전자 배치죠? 그런데 이때 요거 전자 배치 누구랑 똑같아요? 네요. 10번 니온이랑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18쪽 전자 배치랑 같은 녀석들은 가림 효과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럼 가림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얘 유효역 전하가 예상보다 실질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떼어낼 때에 이 녀석에 대한 유효역 전하가 예상보다 살짝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뭐 19번의 포타슘 역시 어떻게 돼요? 18번 알곤까지 전자배치랑 똑같다가 4s1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8개 전자까지는 알곤 배치랑 똑같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림 효과가 최대가 되고 그러니 4s1 전자에 대한 유효역 전하가 살짝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유 안 중요해요. 이유 안 중요해. 그냥 이걸 외워야 되겠지. 그림을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패턴을 외우는 게 중요해. 설명해라 나오지도 않아. 그냥 이 그림 외우고 이 그림 외우면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 두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소개할 문제 34번. 자, 지금 몇 시죠? 아, 3시 반?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2시. 아, 2시요?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를 갔다 오세요.